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의 총합 뭐 이런 거예요. GDP가 있잖아. GDP는 이제 국내 총생산이면 개인 총기인 지역 1,200만과 1억 2천은 그 개념의 단위가 완전히 다른 거라서 이걸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안 맞는 말이고 공부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얼마예요? 일단 40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하, 크네. 김영남 의원은 지금까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로 일일이 대응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또 한 축에서는 조국 후보가 돼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뭐 오늘 보니까 이호철 글을 하나 올리셨던데 자기는 조국 후보를 지지한다. 그리고 나를 징계해라. 뭐 이런 취지의 되게 도발적인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번에는 하정우 후보입니다. 부산 북갑의 하정우 후보. 후보가 AI 1번지 공약 발표문에 지역 내에 총 생산을 언급하던 중 숫자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1,200만 원인데 공을 하나 더 붙여서 1억 2천만 원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사실 뭐 숫자 이 정도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만 바로 또 박민식 후보랑 한동훈 후보가 부산 북갑을 네가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거니? 라고 하시면서 맹공을 하셨습니다. 손털기 논란, 오빠 논란에 이어서 공 하나 더 붙인 세 번째 논란인데 논란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 하정우 후보. 아무래도 이제 초보티를 좀 내는 것 같은데 이 논란에 대해서 우리 세영이 누나 먼저 누나가 좀 실도 좀 쳐주세요. 아니 일단은 이분이 이제 정치권 입문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좀 본인의 실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분이 뜬 게 뭡니까? 전문성으로 뜬 거 아니에요? 그렇지. AI 전문가. 그러니까 이제는 그 AI 관련된 전문성, 내가 북구에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미래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걸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계속 논란들이 되게 보면은 어설픈 실수들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제 어설퍼 보이기 시작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문가스러움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리 정치 초보라 하더라도 이렇게 어설픈 모습을 보여주면 그 전문성을 우리가 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차별화가 뭐가 있어? 다른 사람이랑. 뭐 박민식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무슨 차별화가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근데 이게 여기까지만.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 취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1인당 GRDP를 1억 2천이랑 1,200만이랑 헷갈렸다라는 건 사실 읽기가 힘든 그렇죠. 일이에요. 왜냐면은요. 1인당이니까. 1인당 GRDP가 1억 2천이라는 어떻게 나와, 건요. 그게? 4인 가정을 했어요. 거의 이제 4억 4억 5억이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계산이 직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공부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200만 원 그랬을 때 이렇게 낮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4인 가정을 하면 한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이긴 해요. 사실 이게 울산 같은 데 가면 한 7천, 8천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뭐랄까 인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1인당 GRDP라든가 이런 종류의 건에 대해서 이게 직관적으로 안 이어지는 사람들은 저는 공부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1인당 GRDP라는 게 이게 지역 내 총생산. 1인당 생산하는 양. 그러니까 뭘 생산해요? 일정 기간 소득.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의 총합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GDP가 그거를 있잖아. GDP는 이제 국내 총생산이면 개인 총기인 지역 총생산. 1,200만과 1억 2천은 그 개념의 단위가 완전히 다른 거라서 이걸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안 맞는 말이고 공부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얼마예요? 일단 40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하, 크네. 그러면은 사실 뭐 이제 공 하나 차이라고 해서 단순 실수인 줄 알았는데 어찌 보면 이제 너무 아직까지는 공부를 너무 안 한 티가 난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AI의 전문가면 뭐해? AI로서 사람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 예를 들면 GRDP, GDP 이런 것들이 어떻게 뭐 크고 작아지는지도 연계할 줄 알고 해석할 줄 알아야 진짜 뭐 실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데 그 수치 자체가 틀려버리니까 네가 아무리 AI 전문 수석이면 뭐하니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기는 충분한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막 너무 공격할 것도 아닌 게 특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홍준표 후보와의 토론에서 1년 예산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350조 아니야. 그때 600조가 한참 넘어갔었던 시대여서 700이 넘는데 뭐 그렇게 모를 수도 있다라는 그 가정하에 좀 생산적인 토론으로 끌고 가야지. 너 이거 몰랐네. 헤헤헤. 너 자격 없어. 이렇게 가는 건 너무 유치한 유치한 것 초딩적 발상의 좋다. 토론이다. 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이걸 무조건 뭐 까는 거는 사실은 좀 유치한 것 같아. 하루 정도 그냥 비판하는 걸로 끝나는 에피소드라기 좀 그렇지만 그런 실수예요.
하루 정도 끝나고 싶은 건 누나의 소망 아니에요? 맞아. 근데 그만해. 이게 기자들이 이거를 이틀 3일 쓸 내용은 또 아니에요. 아, 그렇지. 네. 그렇지. 예, 오빠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어. 네. 그건 좀 오래 가던데. 아직도 가고 있지. 오빠 아직도 가요? 아니 가고 그거는 있어. 좀 오래 간 게 왜냐하면 끝날 법한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또 한 번 뒤집어놨어. 거기다가 또 하정우 수석이 본 페이스북에다가 형 아니라 맞아. 삼촌 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뒤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하. 여기 때문에 표의 손실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자꾸 뭔가 어린아이한테 받은 편지를 사용하면서 해시태그에다가 형이 아닌 삼촌 이러면서 그렇지. 약간 그걸 의식하는 듯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거기다가 이제 기자들이 상상력을 덧붙여갖고 이제 오빠 들어가는 노래를 선거송으로 쓸 거냐 안 쓸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이 가능한 소재라 가지고요. 다 뺐다며. 다 아니, 뺐대요. 뭐 하나 또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빠 들어간 거 있어요? 네. 이번 선거송은 누구의 노래를 가장 인용해서 많이 만들지 이것도 사실 뭐 이슈 뭐 궁금하긴 합니다. 맞죠, 맞죠. 자, 과연 오빠가 안 들어간 선거송 어떤 노래가 이슈가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지금 이렇게 좀 하정우 수석이 이렇게 실수를 좀 많이 하고 논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3파전에서 형 구도가 바뀌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위의 지지율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가 의외로 또 2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예,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그게 이제 2위라고 딱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이제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오차 범위 그 하정우 후보까지 합쳐갖고 이제 그 여론조사별로 한동훈 후보가 이제 그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따돌리고 하정우 후보와 붙었다는 여론조사도 있고요. 이제 셋 다 여론조사에 이제 하정우 후보하고 박민식 후보하고 오차 범위 바뀌지만 한동훈 박민식은 오차 범위 내에 있다.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나온 여론조사들의 대체적인 결과는 1등 하정우, 2등 한동훈, 3등 박민식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언제 이제 저는 본선거 들어가게 되면 한동훈 후보는 이제 지지율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래요? 예, 당력이 집중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당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 쏠린다. 예, 어차피 선거라는 건 어차피 전쟁인데 당은 갑옷이에요, 갑옷. 갑옷 입은 사람이 유리하죠, 당연히. 근데 사실 그게 맞는 말씀인데 그 갑옷이요 지금 장동혁 대표 때문에요. 그렇지, 그건 그래. 누더기야, 누더기. 갑옷을 입었는데 겨드랑이 다 찢어져 찢어지고. 있고. 그게 아니면은 바람이 다 튀김이 돼 있고 막. 그게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너무 냄새나. 옆에 가면 냄새. 어제 고기 먹고 안 빨고 그대로 입어가지고 냄새 너무 나거든 지금.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권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 박민식 후보가 공천이 되면 그때부터 올라갈 거라고 했거든요. 지금 근데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갑옷이. 자 한번 나가볼까? 찢어졌어. 엑스레이 볼까? 딱 했는데 겨드랑이 빠가져 있고 구멍 나 있고 안에 막 냄새 나고. 안에 막 바늘 달려 있고. 아니야. 아니 그런 느낌 아닐까? 우리가 이제 보통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앞치마 하잖아요. 근데 앞치마를 하고 안 튀려고 앞치마를 하는데 그렇지. 꼭 그 앞치마 여기 튀어. 음식이 다 묻어 있어. 여기 튀고. 앞치마 앞치마를- 음식이 더 묻어 있어. 앞치마를 피해서 문자라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예. 자, 우리 뭐 저기 부산 북갑은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평택을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조국 후보의 김용남 후보 공격이 또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예. 조 후보 측에서 김용남 후보 기획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평택 의뢰에서 또 이게 또 빡센 뭐 경쟁을 좀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 기획부동산 투기 의혹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이걸 제기를 했는데요. 네. 김영남 후보 같은 경우에 수원시장 선거 당시 2002년에 김 후보가 검사 재직 시절에 남양주의 화도비며 약 5,000평 정도를 인근 시세 약 100, 이걸 기획부서 샀는데 그거 남양주에. 자체를 이제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민주 김영남 후보의 약점을 네거티브 전략으로 일관하기로 한 거죠. 아니 저는 이제 제가 민주당 쪽 대변인이니까 네. 아니 국민의힘 제로 하시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자꾸 우리 후보를 공격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루에 1 욕모닝 하더라고요. 당원 전체가.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우리가 검증이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럼 그 같은 잣대로 국민의힘 후보한테도 그렇게 하셔야죠. 동일하게. 왜 우리 민주당 후보에게만 이렇게 가혹하게 비판과 검증을 하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요. 그 중간에 말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제로가 아니라 국민의힘 출신 제로. 아, 그래서 그런 김용남을 어떻게든 차원입니까? 없애겠다는 거고. 근데 오히려 유이동 의원한테 지금 공격 안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누구랑? 김용남과 유이동 의원. 같은 당에 있었으니까. 같은 당에 네. 있었고 또 같은 비슷한 또래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뭐 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유희동 의원의 지지율이 되게 뭐 의미 있게 본인을 따돌린다거나 그렇지 않다 보니까 조국 대표를 잡아야 뭔가 자기가 뭐 확고한 1등으로 굳어진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대립각을 좀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김영남 의원은 지금까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로 일일이 대응을 하고 있어요. 다 전부 다. 나 그런 거 일일이 대응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박하면서 얘기하고 어쨌든 1등 전략을 쓰고 있는 건 김영남 같고요. 조국 대표가 좀 쫓아가는 듯한 모양새는 맞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김용남 의원이 그 유희동 의원이랑 뭐 개인적으로 뭐 나쁘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치적 결은 상당히 많이 달랐어요. 예, 뭐 처음에 친박이었고 그리고 이제 넘어올 때 그 뭐냐 윤석열 친윤 진영에도 몸을 담았었고 근데 유희동 후보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이제 비박 이제 반주류에 서가지고 비주류로서 이제 뭐 개혁 보수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라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는 조금 가깝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대신 김용남 그리고 조국이 박 터지게 싸우면서 너무 안 보여요. 유희동 후보 너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약간 좀 박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다자 대결의 평택을에서 사실은 이제 뭐 너무 많아요 후보가. 예, 좀 알만한 후보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제 투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헷갈릴 것 같은데 만약에 전국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뭐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은 평택을에서 좀 단일화를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단일화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아직까지 뭐 그런 소식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조국 후보와의 뭐 단일화 뭐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아니 저희 후보가 지금 거의 뭐 여론조사마다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1등을 달리고 있는데 네. 만약 유희동 후보가 막 아슬아슬하게 우리랑 경쟁해서 1등을 한다면 모를까 민주당 후보가 1등을 하고 있는데 단일화를 굳이 왜 하는지 누가 이해할까요? 단일화는 2, 3등이 단일화해서 그렇죠. 1등을 이제 그렇죠. 해야 되니까. 앞지르기 위한 어떤 정치적 행위인데 지금은 1, 2등이 싸우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1, 2등이 단일화해서 3등을 이겨내려고 하는 단일화는 역대에서 없는 사례로 알고 그러네. 있거든요. 김용남 후보랑 조국 후보. 네. 그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이번 선거에서는 단일화가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원래 단일화라는 건요 이기는 후보가 지는 후보들 그 다자 대결에서 이기는 후보가 지는 후보를 이제 표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난 대선에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한테 집요하게 단일화 얘기를 꺼내면서 그 이준석 후보를 뺏어 오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조국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향후 뭐 합당의 빌미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차단을 하는 것 같고 조국 후보를 여기서 이제 완전히 뭐 좀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치적 가능성을 없애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민주당의 또 한 축에서는 조국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뭐 오늘 보니까 이호철 이제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삼철이라고 이제 맞죠. 불렸던 이제 핵심 실세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리셨던데 자기는 조국 후보를 지지한다. 그리고 나를 징계해라. 뭐 이런 취지의 되게 도발적인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 되게 재미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호철 수석님 교수님 이호철 수석님 잘 아는데 그런 분 아닌데 올리셨어요. 올리셨어요? 네. 네. 당원이셨나? 나는 민주당 평당원이다. 나는 조국 후보를 지지한다. 나를 징계해라. 이렇게 올렸어요. 평당원 차원에서 본인이 지지하는 건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도부 차원이나 당직 계신 분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참 명백한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또 이제 조국 후보랑 김영남 후보가 아직도 개소식을 안 했네요. 예. 내일 합니다. 내일 김용남 하는데. 후보는 내일 합니다. 네. 저 조국 후보랑 김영남 후보가 동시에 또 내일 같은 날 열리는데 시간은 좀 다른가 봐요. 시간은 제가 정확하게 조국 후보는 몇 시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시간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시간을 좀 다르게 해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영남 후보 개소식에는 민주당 인사들이 뭐 대거 참여하는데 누나 갑니까? 제가 갈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같이 말단이 있는 사람이 갈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당대표와 지도부는 다 갑니다. 여기에 아마 조국 후보 개소식에 아마도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제가 봤을 때 많이 갈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문재인 정부 수석들이 한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이제 선거에 그러네. 또 한번 되게 그 시끄러운 이상해지겠다, 일들이 그거.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의원들은 어떻게 됐죠? 의원들 안 간다고 저는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조국 후보 개소식에. 네. 지금 평택을에서 재보선 후보 중에서 김영남 후보가
재산이 가장 많은 걸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아, 돈 100억 많죠. 넘어가죠. 네. 127억 정도 네. 재산이 잡혀 있습니다. 부럽네. 아, 근데 부럽습니다. 조국 후보도 엄청 많아요. 한 조국 후보- 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0억 정도 네, 제가 만만치. 확인해 방배동 보겠습니다. 아파트만 해도 몇십억 돼요. 그게. 그래요. 예, 예. 네. 저 확인 그 한번. 웅동학원도 웅동학원 그건 없나? 참 돈들 많어. 네. 그치 우리만 돈 없어. 그러니까 정말 누가 부럽습니다. 많잖아요. 내가 뭘 많아. 엄청 많은 걸로 알고 뭘 있는데. 소리야. 야, 이렇게 돈 많으신 분들도 이렇게 그 또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 또 이렇게 나가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돈도 대단한- 많고 권력도 많고 100억 이상 좋겠다. 부자들이 하하 GRDP 틀렸다 뭐 지역구는 다르지만 그렇게 막 권력 하나 잡으려고 저렇게 아웅다웅 싸우는 거 보니까 56억 6,767만 누구죠? 9천 원이네요. 조국 후보가. 이 맞네. 그다음에 본인만 가족으로 보통 신고하니까 가족이 아, 아닐까. 그렇죠. 예, 지금 그리고 그게 제일 재밌어. 그다음에 예. 유이동 후보 같은 경우에 7억 8천만 원 정도. 오. 예. 왜 이렇게, 우리 왜 이렇게 적어? 이동형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검소하네요. 네. 그다음에 황교안 후보가 많네요. 50억 377만. 교환형 돈 많네요. 50억 3,777만 원이고요. 개부럽네요. 네. 취미로 정치하니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김재현 후보가 한 1억 정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 법조인은 돈이 좀 많은 모양새인 것 같고 네. 비법조인은 이제 뭐 두 자릿수가 아니라 한 자릿수의 억대 정도. 어떻게 돈 그런 번 거야? 공통점을 알 수가 있겠네요. 네. 돈 어떻게 번 거야? 네. 그리고 김용란 후보하고요. 황교안 후보는 체납이 있습니다. 체납도 있어. 네, 김용란 후보 274만 원 최근 5년간 체납액이고요. 270만 원이요? 275만 원. 274만 원 그리고 황교안 후보도 한 270만 원 정도 체납이 있네요. 아하, 왜 체납이 있을까? 그 돈도 많은데 빨리빨리 270만 원 내지 왜? 수준이면 무슨 뭐 네. 그냥 뭐 토지에 깜빡하고 대한 안 냈을 수 있어요. 까먹어서 안 네. 낸다 보죠. 돈 없어서 안 내지 않았겠죠. 부럽다. 예, 어쨌든. 부럽다. 왜 부러워요? 아니 댓글을 보니까 지금 임세현 대표님 7억이 적어? 막 이렇게 댓글. 아니 다른 분에 비해 적다고 다른 분에 비해 막 70억 막 80억 있으신 진짜 분에 말 적다고. 한번 잘못하면 안 돼. 네. 7억은 큰 돈입니다, 여러분. 네.